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자신과의 협업 한번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해 봤었던 내용들 중에서 시간 변화와 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신과의 협업이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이 형이상학적인 이러한 접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점점 시간이 변화하면서 또 여러분들 개인의 구체적인 사례를 봤었을 때는 어렸을 때 모습에서 지금 현재 대학생이 된 모습, 또 나중에 이 청장년층에서 중년을 맞이하고 나중에 노인이 됐었을 때 이렇게 점점 시간이 변화해 가면서 나 스스로 어떻게 좀 더 개인에게 충실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와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적응하는지, 이러한 게 어떻게 보면은 나 스스로와 협업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 변화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실제 여러분들은 이미 초등학교에 들어오기 전서부터 어떻게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 시절서부터 취학 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교육부터 시작을 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이란 초중등 교육을 12년 받고 또 고등교육인 대학까지 받고 난 다음에 실제 20대 중반 정도가 돼서야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간의 변화를 모두 거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 이러한 세대 변화가 아동기에서부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이나 중년, 노년으로 점점 발전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즉 가족이라든가 어렸을 때는 형제, 친구, 조금 더 여러분들이 청소년기 이상으로 지나게 되면은 연인이나 결혼을 하게 되면은 배우자, 또 새롭게 구성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나 주변에 있는 이웃 등 다양한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인관계를 지속하게 되고, 이러한 대인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의 변화 속에서 나 스스로가 어떻게 좀 더 이 대인관계에 익숙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어떠한 직업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지속되는지를 한번 변화하는 모습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동안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그동안 겪어왔었던 과거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종합해 보면은 사실 공부를 했었던 기억 외에는 크게 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주요한 국가들의 여러분들의 이 청소년기의 공부 시간을 합쳐보면은 실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사실상 전 세계에서 최장의 청소년 공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져왔었던 이 시간의 변화 속에서 실제 여러분들은 대다수의 시간을 바로 이 공부에다 쏟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에다가 시간을 쏟았지만 그 이후에, 즉 대학을 거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이 일하는 시간을 종합을 해보면은 역시 이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최장의 연간 노동 시간을 투입을 하고 있다라는, 결국 우리나라의 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그리고 취업과 나중에 은퇴까지의 전체 시간을 보면은 공부했었던 시간과 노동을 했었던 이러한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은 실제로 나 스스로를 추구했었던 이러한 시간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그동안 여러분들이 변화했었던 스스로의 시간의 변화를 종합해 보면은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시간의 변화에서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나 자신과의 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결코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안타깝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도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고등학교 때보다도 더 바쁜데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의 노력 그리고 학업과 취업 준비로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매일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대학생의 하루를 살펴보면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는 지각하지 않게 열심히 뛰어가서 학교에 수업을 듣지만 간단하게 점심 먹고 친구들과 커피 한잔 하고 나면은 또다시 저녁과 오밤중까지 여러분들은 공부나 아니면은 다른 액티비티 활동을 거쳐서 정말 하루 종일 나 스스로와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리게 대화를 했었던 나의 진로나 아니면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가치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정말로 사력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거의 갖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인가요? 이렇게 하루를 열심히 살았지만 정말로 나 스스로한테는 충실하지 못했었던 이러한 시간을 보내는 게 반복적으로 일주일, 주간 단위로 또 월간 단위로 학기나 학년을 거치면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1학년이었던 신입생에서 2학년, 3학년을 거쳐서 졸업 예정자인 4학년까지 왔지만 나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그동안 내가 대학이라는 고등교육을 받는 이 시간의 변화 속에서 나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렇게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20년 넘게 교육을 받았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사회로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에 진출하고 난 다음에도 즉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 졸업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취준생이나 아니면은 프리터적으로 열심히 스스로의 자기 개발과 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취업과 더 나아가서 이직을 위해서 20대 중반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쏟아부었었던 개인의 시간과 개인의 노력이 과연 그만큼의 효과를 얻는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문인 게 사실입니다. 즉 실제로 직업 만족도라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취업하게 된 그 회사에 대한 만족도, 근로 환경의 만족도를 조사를 해보면은 결코 높지 않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우리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시간을 이 총각을 다퉈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대학생활과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취업을 한 이후에도 승진이나 이직을 위해서 스스로의 자기개발이라든가 개인의 시간관리, 건강관리 그리고 또 회사 업무를 잔업을 도맡아서 하게 되는 이러한 노력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자, 결국 종합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서 제일 처음에 봤었던 것처럼 아동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과 중년을 거쳐서 노년을 거치는 노년까지 여러분들이 이르는 데 있어서 실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나 스스로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교육 시스템, 기존에 있었던 취업 시스템에 맞춰서 결국은 교육받는 것과 근로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라는 시간은 1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우리가 사는 평생의 일생에 있어서 빈부의 격차 없이 공평하게 지급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마치 매일 우리가 통장에 8만 원이 넘는 돈이 24시간 되면은 잔액이 남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 매 초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어떠한 이 명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학기 중뿐만이 아니라 방학 중에도 또 같은 학기 중이라 하더라도 수업이 없는 시간이라든가 수업이 끝난 방과 후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분초를 다퉈가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이유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이러한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여러분들은 나 스스로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나 자신과의 협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시간, 이러한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고민이 있고, 또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전하고 실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방학을 맞이하게 되면은, 또 실제로는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은 수업하는 수업 과목이 점점 줄어들면서 실제 여러분들이 개인의 자기 개발을 하거나 취업 준비를 할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간 관리에 대한 부담은 개인 스스로한테 더 많이 있을 거고요. 결국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주어지는, 즉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직장이 있는 사람이든 직장이 없는 사람이든 여러분과 같은 학생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이 8만 초가 넘는 이 하루의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즉 어떠한 그 시간을 무조건 양적으로만 많이 쓴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생활 습관과 또 자기 개발이나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공강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방과 후 수업 시간에 내가 열심히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나 스스로의 보상을 위해 가지고 친구들과 맛있는 식사나 커피나 아니면은 재밌게 노는 이러한 시간을 스스로한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분들의 어떤 수업만 듣는다고 해서 내가 대학생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1학년 때나 이 신입생 때나 했었던 시간 관리의 개념이고, 실제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졸업 예정자인 4학년이 되고 나면은 내가 구체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 이러한 목표 설정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타협하고 스스로 협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스트레스에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조금 더 시간 관리를 잘 하고, 또 이러한 시간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이 시간을 관리하고 싶다면은 작은 성공을 통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고 또 그에 맞는 보상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보상 체계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앞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하루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친구들과 어떠한 여가 시간이라든가 재밌게 놀면서 또 술 한잔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방학 중에 자기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기상을 해가지고 가까운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스터디 카페에서 내가 목표했었던 이 구체적인 목표, 내가 듣고 싶었던 강의, 내가 도전하고 싶었었던 어떤 자격증과 관련되어 있는 진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작은 성공을 이뤘다고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이 쉴 수 있는 시간,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자기 이 위안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여유를 줄 수 있는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대학생들이 방학 때 꿈꾸고 있는 로망은 어떻게 보면은 여행이라든가 아니면은 개인의 자기관리,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친구들과 연인들과 재밌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말로 대학생들이 방학 때 꿈꾸고 있는 이러한 로망이나 본인의 희망사항이 있다면은 이거를 하나의 보상으로서 여러분들이 두고, 이거를 내가 방학 동안에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학기 중에, 또 학기 중에 짜투리 시간을 이용을 해서 방학 중에 어떻게 나 스스로한테 작은 성공을 하나하나씩 돌탑을 쌓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공적인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어떠한 금전적인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또 여기에 여러분들이 도전하겠다라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여러분들은 이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떤 계층보다도 여러분들한테만 주어진 바로 시간이라는 이러한 이 물리적인 여러분들한테 이 여유와 여러분들만의 특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다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스스로에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성공적인 자기 개발을 위해서 비용이나 노력을,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것도 그 배분이 적절하지 않다라거나 아니면은 어디 한 군데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변수가 생긴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자기 개발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기 개발을 위해 가지고 학원을 다닌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더 나아가서 뭐 대학원을 다닌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비용을 투자를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주변에 금전적인 즉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가 정말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전문적인 학업 분야로 나가고 싶다. 아니면은 최소한 학사가 아닌 석사 수준에서 새로운 잡을 얻고 싶다. 새로운 직업을 얻고 싶다 할 때는 그에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내가 정말로 전업으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게 과연 뚜렷하지 않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이 금전적이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노력도 마찬가지로 실제 내가 나의 앞으로의 취업 준비를 위해서 졸업한 이후에도 취준생으로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그거에 대한 의지가 1년 365일 매분 매초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짐하지 않는 이상은 결코 이러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노력을 여러분들이 실제 몸으로 즉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귀찮지만 방학 중에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여러분들의 의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뭐 가까운 도서관을 활용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 친구들과 같이 만나는 시간을 정해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의지를 보여준다라든가 온라인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매일매일 지켜야지 되는 이 반드시 수강해야지 되는 이 기한을 반드시 정해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지만 앞으로 사회가 변화를 하고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인생과 스스로 협업하고 타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하나의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고령화 사회가 도래한 결과 100세의 인생으로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는 이 20대 중반은 어떻게 보면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이제 겨우 오전 6시 그야말로 인생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30세 이전에만 여러분들이 명확한 즉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 앞으로의 그 직업 세계에 있어서 정말로 나 자신을 투신해도 되겠다. 직접 나라는 자원을 투입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이러한 직업을 한번 선택을 하고 이러한 직업 선택 이후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이 근로 환경에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 조직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직업 선택 과정이 바로 50세 이후에 즉 인생의 후반전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 인생 후반전 대비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새롭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이 과정은 모두 다 앞으로의 인생 후반전을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에 대한 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나 아니면 계획이나 의지를 갖출 필요가 있고요. 그 결과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또 더 나아가서 두 번째나 세 번째 새로운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될 때는 이러한 직업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내 인생의 소명이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 지향적인 삶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60세가 됐다고 해서 은퇴를 하는 게 아니라 70, 80에도 내가 일생에 있어서 꼭 하고 싶었었던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죽기 전에 꼭 달성하고 싶은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전체 인생을 조망하는 이러한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우리가 정말로 개인의 취미와 적성을 직접적인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일치시키는, 소위 말하는 이 덕업일치와 같은 이러한 이 젊은 세대들이 지향하는 인생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즉 지금 현재 청년 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그저 좋은 직장만을 얻기 위해서 생각을 하지만 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그냥 높은 연봉이라든가 아니면은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러한 직장만을 선호를 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맞는 적성, 내가 정말 맞는 이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직업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용기도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 있겠고요. 또 그를 통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업과 본인의 적성, 이 직업과 본인의 취미를 일치만 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정년 이후에도, 은퇴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스스로 원하고 있었던 어떠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었던 소명을 위해서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이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했었던, 즉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명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은 아마 인생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선택에 있어서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동안 스스로와의 타협을 주로 쉬운 길로 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길도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항상 쉬운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일부러라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길을 한 번씩 택해 보면은 이 어려운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또 내지는 어려운 길을 택하는 그 용기가 뒷받침이 돼서 두 번, 세 번의 새로운 용기를 낼 수 있는 이러한 본인만의 어떤 무기가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는 새로운 세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는 이러한 새로운 시간들을 좀 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 앞으로의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주지 않는, 즉 이 개인의 가장 중요한 이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협업을 스스로와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직업과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개인의 적성이 일치되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